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하루 종일 자기 직전 일어나자마자도 막 그 다양한 영상들, 뉴스들, 막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내용들 막 다 챙겨 보는데도 따라가기가 힘들죠. 저도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이 가교 역할,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맥락을 잇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소식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엑기스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막 사방에서 별의별 소식들이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걸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흐름을 놓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냥 관심을 끊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해드리자면 지금 뭐 이런 속보들이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데 막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저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다. 오죽하면은 뭐 해외에 도주한 거 아니냐. 지금 김건희 씨부터 해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전에 생방을 시작하기 전에 속보로 행안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드디어 이 명태균하고 김영선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어떤 말장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테고요. 국회에서도 결코 놀고 있는 거 아니다. 아무리 지금 뭐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보겠지만 언론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 장난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동아일보에서도 거강꾼인지 협작꾼인지 어쩐 저런 듣보잡한테 한국 정치가 놀아나냐 이러면서 지금 막 국힘당 정치인들도 때리고요. 대통령실의 대응은 더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듣보잡한테 지금 정치인들 그것도 유력 정치인들이 끌려다니냐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한심하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조선일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이 뭘 믿고 저렇게 협박하고 용사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캥기는 게 있냐 요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제2의 최순실을 넘어서 이제 이 명태균 사태는 대한민국 역사의 흑역사 오브 흑역사가 될 거다. 심지어 뭐 인수위 얘기도 나오는데 막 당 얘기하면서 마치 뭔가 신비한 것처럼 막 표현을 저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막 봉황 얘기하고 막 이런 마치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막 해왔던 것도 드러났는데 굉장히 우스운 얘기들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언제 입당해? 라고 묻길래 오늘 들어가세요 하니까 진짜 가던데? 요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윤석열 김건희 씨가 윤석열의 입당 대선 시기에 입당을 언제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생각 못한 7월 30일에 입당을 해라 라고 자기가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21년 7월 30일에 윤석열 전격 입당 요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야, 이러니까 결국엔 이게 천공의 핵심이 아니라 명태균이었구나. 천공은 그냥 이제 이상한 얘기들 막 혼자 막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듯한 얘기들 하고 부랴부랴 지금 이런 이슈들을 막 쫓아오려는 사람으로 보인다면 실제로 소나기에 놓고 장난질하고 있던 비선 그 비선이 바로 명태균이었구나 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또 이런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국힘 대선 경선 당시에 당원 57만 명의 연락처가 유출됐다. 이게 시기를 보면 21년 국힘 경선 당시의 얘기라는 건데요.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이 명태균 씨한테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야, 이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선 이걸 무기로 얼마나 자기 장사를 해왔겠습니까? 21년 10월이고요. 57만 명 가까운 사람의 그 당원 연락처를 입수를 해서 이걸로 뭘 했냐?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정면 의원실에서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역시나 여기서 미래한국연구소가 등장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경선 과정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래서 이 공정한 경선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렇게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유출이 된 거, 요거는 굉장히 그 심각한 신호인 거고요. 그래서 국힘이나 그 국힘에 누군가가 이제 저거를 전달을 했을 텐데 그게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유리한 결과가 지금 막 대세론을 만드는데 쓰였다면 이건 당연히 여론 조작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특히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다른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가면 호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지금 분노의 목소리를 막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인 거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용산이 입장을 낼 때마다 번번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해명을
여태까지 왜 제대로 못했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주변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아는 국힘 유력 정치인들이 한둘도 아닌데 얼핏 그냥 자기가 어설프게 해명을 했다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짓말이 탄로날 수 있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태가 굉장히 커지니까 두 번 만났다. 그 두 번 만났는데 그게 다야. 그 이후에 경선 이후에 국힘 정치인이 막아가지고 소통 안 했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국힘 고위당직자 때문에 한 번 만났다. 그리고 국힘 정치인 때문에 두 번째 만났다. 그게 끝이다. 요 첫 번째가 이준석이고 두 번째가 박완수 경남지사였다.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박완수 씨도 뭐냐 이거 하고 이렇게 관심이 가니까 어젯밤에 요런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21년에 명태균이 제안을 해서 윤석열의 서초동 자택을 방문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등장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박완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박완수 씨와의 관계도 끈끈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나 저렇게 그것도 그 대선 후보 만나라고 저렇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줄줄이 엮인 게 국힘당 유력 정치인들이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이준석 씨도 개혁신당으로 나갔지만 조만간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서 대통령을 하고 싶다는 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용산 대통령실처럼 얼핏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가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못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뭐 이준석은 발끈하고 김종인은 꿈틀하고 지금 명태균의 입으로 인해서 폭탄 돌리기, 이 눈치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냐?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난 거는 이 대선 기간 초반 때고 이준석 씨가 명태균 씨를 자택으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앞서 첫 번째 만남은 이준석 씨였다. 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은 뭘 노리고 한 거겠습니까? 이준석과 명태균의 그 연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 하지 말아달라. 우리 여사님께 뭐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폭탄을 절로 던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돌려준다는 이준석 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허세는 명태균 씨 앞에서는 유독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일단 이건 차치하고, 명태균을 내가 소개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면서 막 신나게, 아니 한동안 입 싹 닫고 있던 이준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이렇게 비판에 나섰는데, 그러면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을 콕 집죠. 그러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자 내용까지 공개를 했는데, 요 문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또 본인의 말이 안 맞는다는 것까지 걸린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다루기엔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아무튼 여태까지 소식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탓, 김종인 탓을 하려고 그렇게 짬처리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이준석 씨가 신속하게 반응을 해서 이후로 소통을 끊었다? 이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지금 막 발끈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포스팅을 막 하고 있죠. 본인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이 어쨌든 정진석 씨를 저렇게 겨냥을 해서 나중에 거짓말 나오면 모든 수단을 통해서 거짓을 입증하겠다. 당시에 단일화 나 반대하지 않았냐. 근데 안철수와 단일화를 또 연결했던 게 명태균이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요런 식으로 본인 유리한 얘기만 저렇게 쏙쏙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22년 10월, 11월 이때 명태균 씨랑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내가 봤다. 대통령 해명 내가 한 방에 뒤집어줘? 나와 관련한 해명은 일단 난 얘기하기 싫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내가 바로 다 뒤집어줄게 하면서 이게 국민을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준석 씨도 웃깁니다. 왜 그러냐? 아니 본인이 뻔히 22년도 아니 사실 엄밀히 돌아가면은 대선 과정부터 이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자기는 마치 지금까지도 잘 모르는 척하고 심지어 명태균, 김건희 씨가 저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도 본 것도 있다, 들은 것도 있다. 지금 저렇게 허세를 부리고 있을 때입니까? 알면서 입 싹 닫고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물론 요걸 얘기했던 시점은 22년 5월인데 그때도 뻔히 명태균 씨의 존재부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인간이 저렇게 국민들 속이고 이게 본인이 말한 장난질이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준석 씨도 이때를 틈타가지고 모든 그 총구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로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지만 안 먹힙니다. 아무튼 이준석 씨의 저런 초라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해명들, 그런 얍삽한 술수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초점은 뭐냐, 용산에서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씨한테 폭탄 떠넘기기를 했지만 이들도 호락호락하게 받고 내가 죽을 순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대치기에 나섰다는 겁니다.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냈죠. 어떤 얘기냐, 명태균 씨 만날 때, 그 윤석열하고 만날 때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김건희 씨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내가 명태균을 처음 만난 건 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직전에 김영선 씨가 데려와서 나 그때 처음 봤다. 그래서 최근에 명태균 씨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김종인 씨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 그랬다. 그래서 오세훈은 그냥 핫바지에 불과하고 자기가 왜 서울시장 됐는지도 모를 거야, 뭐 요런 얘기를 하면서 김종인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요런 얘기를 했는데 요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뭐 이거에 대한 진실 공방은 뭐 지금 이렇게 주 쟁점이 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김종인 씨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지금 부랴부랴 뒤늦게 손절에 나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독 보도까지 어제 오후에 나왔죠. 김건희 씨가 명태균 전화로 남편 좀 만나달라고 연락을 해서 윤석열을 만났는데 무슨 내가 이걸 연결을 시켜주냐?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랑 명태균이 가깝다고? 그거 헛소리야. 요런 식으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명태균 씨는 김종인 씨와 이준석 씨와 가까운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씨도 나는 관계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태균 씨의 전화를 통해서 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만나러 갔다. 그게 이제 7월 4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갔더니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가 있었다. 이게 김종인 씨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명태균 씨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그 핸드폰을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그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씨든 이준석 씨든 지금 부랴부랴 저렇게 뒤늦게 손절에 나섰지만, 만약에 지금 명태균 씨 논란이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무 말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부랴부랴 민심이 이대로 가다간 죽겠다 싶으니까 빨리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사이는 상당한 친밀감을 가진 것 같다. 요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씨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잘 모른다, 요런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서 이상했던 게 뭐냐, 제가 예전에 뉴스토마토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요 내용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뭐라 그랬냐, 나는 명태균 씨랑 특별한 친분은 없지만 이준석이 국힘 전당대회에서 그 당대표 도전할 때 명태균 씨가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이준석을 쫓아다니면서 명태균이 열심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는 또 이준석이랑 명태균의 관계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은 당장 이 명태균 묻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도 나도 앞장서가지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엮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결코 그렇게 본인들 생각처럼 허술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없었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면 주로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선택적으로 판가름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감추고 그랬다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명태균 씨가 무슨 말을 하냐,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요런 글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막 다양한 소식들이 터지고 있는데, 참고로 어제 JTBC에서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씨를 만나러 갈 때도 윤석열 차를 같이 타고 갔다, 그러면서 옆에 그 바라바라바라밤 요 얘기가 또 나오죠. 한마디로 대통령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써 그 경선 이후에는 관계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려 하지만, 명태균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통화는 안 했다, 다만 문자는 주고받았다. 특히 김건희 씨와 같은 경우에는 취임 뒤에도 통화와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을 언제까지 속이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늘 새벽 김영선 씨 관련한 단독 보도도 나왔죠. 내가 윤석열한테 명태균 씨를 추천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를 보면 또 이상한 게 생기는데, 한마디로 자기가 명태균 씨랑 같이 윤석열 부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아까 말씀드린 이준석, 그리고 이외에도 김영선 씨와 저렇게 윤석열 부부 간에 또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러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선 2번이라 그랬는데 아까 이준석, 박완수, 게다가 김종인 씨랑도 밥을 먹었다 하고, 여기 김영선 씨랑 또 명태균 씨랑 또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지금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이게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입만 열면 지금 거짓말이라는 게 계속 탄로가 나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평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법적 대응하겠다, 이거는 가짜다 막 이러지만, 지금은 눈치를 슬슬 보면서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게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겁니다. 아무튼 그 앞서 보셨던 김영선 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자기가 이준석, 오세훈에게도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웃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한테 명태균 씨를 소개시켜줬더니 그렇게 짝짝꿍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세훈 시장이 또 최근에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명태균 별거 아니고 원래 보궐선거 한다 그러면 막 사방에서 와서 도와준다고 하잖아, 그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본인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요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자기가 다음 대통령을 해먹겠다고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요런 말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단독 보도까지 나왔죠. 오세훈 시장한테 내가 말했다,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게 내 첫마디였다. 그러면서 지금 막 4번을 울었다 그러는데도 제대로 오세훈 시장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세훈 씨도 지금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가 단단히 잡힌 거 아니냐, 요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랑 거리를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국힘 정치인이 있다고 했죠. 그 조언자가 친윤 윤한홍 씨라고 어제 저녁 채널A에서 이제 전해진 상황입니다. 이 윤한홍이 누구냐? 김용현 씨랑 같이 용산 집무실 이전을 주도했던 사람이다. 저도 이제 용산 주민으로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던 이 멋대로 대통령실 이전에서 혈세를 낭비하고 여기에 막 이것저것 다 합치면 1조 원이 넘는 혈세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 사태의 주범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윤한홍 씨가 누구냐? 창원시 마산 회원구의 국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창원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고, 명태균 씨도 페이스북에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미수금이나 갚아라. 금액은 강혜경 씨한테 물어보고. 지금 명태균 씨도 정신 못 차리고 막 여기저기 총질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살려달라고 발악을 하는 거 아니냐, 그만큼 이제 많이 얽혀 있으니까 내가 잘못되면 니네들도 알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이 죽자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얽힌 정치인들, 이제 와서 뒤늦게 부랴부랴 손절하는 정치인들 전부 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뻔히 저 사람의 실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태까지 입 싹 닫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논란이 되고 그것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제 와서 그 국힘 지지자들도 들고 일어서니까 마지못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 김재원 씨를 향해서 지난 대구 중구 남구죠. 중구 남구 그리고 대구시장, 대구수성을 왜 떨어졌는지 알고는 있냐? 그러면서 막 또 저렇게 총질하니까 김재원 씨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합니다. 명태균이 이준석을 움직여가지고 무공천했던 건 나도 안다. 그러면서 명태균을 빨리 구속해야 된다. 이게 오늘 오전에 김재원 씨의 입장입니다. 결국 그 대구 쪽에 홍준표 시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시장과의 이 싸움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인데, 아무튼 여기서 또 이준석 씨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만간 좀 정리를 해서 이준석 씨 편은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홍준표 시장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뒤늦게 이것도 한동안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그냥 차단한 선거 브로커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명태균 씨도 거의 요즘 24시간 잠도 못 자고 SNS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야,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왜 저렇게 초창기부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심을 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 뿌리가 어디까지 얽힌 거냐, 뭐 나경원, 원희룡 얘기도 나왔던 걸 어제 전해드리기도 했었고요. 게다가 또 이런 단독 보도도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윤석열 무속인 논란 때 미공표 대선 조사를 돌렸다, 이 내용입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 미공표 대선 여론조사는 이게 미래한국연구소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무상으로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선관위에 신고가 되면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돈을 주고 의뢰를 했으면 공직선거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관련한 내용까지도 요컨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요 시기를 보더라도 이 대선 직전의 그 시기였고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미래한국연구소. 그래서 정치자금법 45조에 따르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규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경선 때 이후로 뭐 아까 뭐 윤한홍 의원 얘기 나왔죠. 그 거리두기 하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관계 없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지금 막 계속 말이 안 맞는 게 강혜경 씨 공익 제보자가 또 폭로를 했잖아요.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이제 3월 달에 돈 받으러 이제 간다고 하니까 갔다 왔는데 돈은 막상 못 받고 결국에는 그게 김영선 공천으로 가서 세비 반띵하기로 한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지금 난리가 나니까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인도 돌연 사임을 했다는 단독 보도도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막 여권을 향해서 사방에다가 막 지금 따발총을 지금 갈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참고로 저 그 변호사는 최순실 씨 변호인도 맡았고 뭐 국힘 쪽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여기서 내가 명태균 변호인 잘못 맡았다가 나도 죽게 생겼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부랴부랴 이제 런을 하려고 하지만 글쎄요 이게 과연 자유롭게 나중에 국힘 쪽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데 명태균에게 남은 변호사는 그럼 누구냐? 바로 내 휴대폰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하드디스크를 뭐 확보를 해서 관심을 지금 뭐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증거물을 수집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공정하게 수사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 거면은 없는 것도 털어내고 막 만들어내고 이쪽 거는 중요한 물증들은 오히려 막 없애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발표할 때 결정적인 거 없었다. 그래서 대충 불기소로 때우고 이게 여태까지 검찰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뭐 중요한 증거들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한 증거들을 털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도 지금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랴부랴 손절치려는 자칭 보수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한번 보자고요. 결국에는 저들을 보면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입 싹 닫고 국민들 대놓고 속이고 이준석 씨가 대표적으로 양도구역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옆에 얽힌 유력 보수당 정치인들도 똑같았다. 이건 그리고 당선 무효 수준이다. 어떻게 민주주의의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흔들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유일하게 좀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유승민 전 의원밖에 없어 보인다. 이러니까 소위 저 명태균의 그 캐비넷에 없는 사람이니까 국힘당에서도 저렇게 배척당한 거 아니냐. 겉으로는 박근혜 탄핵 배신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서 물론 TK의 반감도 있으니까 국힘 본진에서 싫어하니까 여기서 마치 또 이렇게 탑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죄다 얽혀 있는데 유승민 씨는 여기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리를 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진작부터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디 국민을 협박하냐. 근데 사실상 지금 명태균 씨는 그 국힘당을 제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 씨와 관련한 남자들이 어떻게 매일 등장하냐. 한마디로 지금 명태균, 이종호 그리고 김대남 씨가 폭로했던 십상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 천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건진도 사라졌고요. 근데 관련한 남자들이 왜 그렇게 많냐? 근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해외로 도주한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뻔뻔한 해외 순방을 한다면서 패션쇼 한다고 언플이나 하고 있고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한동훈 씨도 지금 이 상황에 사실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를 향해서 공개 활동을 자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뒤늦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도 간을 많이 보잖아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국민 눈높이 얘기했다가 근데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근데 또 이제 공개활동은 자제하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뭐라고 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그 발언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웃긴 게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아니 불과 얼마 전에 20명가량 모여가지고 그럼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무슨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뭐 모를 수 있죠. 근데 지금 저들도 팀플레이를 안 하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쳐주고 누가 이걸 방어해주고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역할 분담해가지고 슬슬 자기네들의 각을 보려고 할 텐데 애초부터 말씀드리지만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가 됐고 초창기부터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만큼만이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거야 뭐 일단 자기네 당의 가치와 철학하고 안 맞는다든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다고 치더라도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근데 그때도 저렇게 그 간을 봐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친한계가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것도 이미 버스는 떠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막 지금 이제 와가지고 또 저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다수 유력 정치인이 어떻게 저런 정치 브로커한테 휘둘리냐? 이거 국민들이 얼마나 한심하다고 보겠냐?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소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또 한동훈 씨에 대한 공격이 또 국힘당 내에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뭐 김대남 씨와 관련해서도 서로 신경전이 오가고 뭐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김대남 이슈가 그냥 사라지지 않길 바라겠죠. 왜냐면 그래야 피해자 한동훈의 서사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지면서 나름의 싸울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할 텐데 아무튼 이상규 전 국힘 총선백서 특위위원이란 사람 사실 뭐 누군지도 잘 모르죠. 저도 얼굴을 봐도 되게 생소한 사람인데 아무튼 총선백서의 그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총선 당시에 한동훈이 여연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받았다. 이거는 당규 위반이다. 이러면서 서로 지금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네들도 다 똑같은 인간들이니까 다 짐 싸가지고 집을 갈 사람들도 많고 집이 아니라 딴 데를 갈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막 니 탓 내 탓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태균 게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김대남 논란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명태남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안에서는 서로 친한계네 친윤계네 막 싸우고 있고 여의도 밖에서도 집회로 난리가 났어요. 한동훈 저 몹쓸 인간성을 봐라. 지금 막 광화문 앞에서 어제 또 막 대규모의 막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또 미국 국기 빠짐없이 나오고 또 막 항상 이런 식으로 또 거리로 나서가지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요 타이밍에 이제 곧 한동훈과 윤석열이 만난다. 10월 16일 재보선 이후에 독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독대를 해달라 해도 무시하고 재독대 요청을 해도 대놓고 무시하고 한동훈만 쏙 빼고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와가지고 저렇게 독대를 한다고 하면 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선 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제 여태까지 그 모르는 척하고 허세 잔뜩 부리면서 한동훈 쪽주기만 하다가 이제 자기들도 똥줄 타니까 이제 와가지고 독대를 한다고? 요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특히 김건희 씨 문제를 연결고리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탄핵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뭐 마치 야당의 무리수인 것처럼 자꾸 언론에서도 그 프레임 장난질을 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요약한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게 여기서 무사하게 빠져나갑니까? 이제 와가지고 부랴부랴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요. 아예 지금까지도 입 다문 사람보다는 낫다고 평가받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뻔히 윤석열 김건희 씨를 비롯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뒤에 숨어가지고 어떤 비선 실세 짓을 해왔는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와중에 지금 한동훈 씨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MBC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윤석열 진짜 탄핵당하고 싶냐? 지금 이게 민주진영 막 좌파 뭐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조선일보에다가 당당하게 그 광고를 게재하면서 뭐 애국시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윤석열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면 저들은 극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 정치 구도상 저들이 극우로 불리는데 극우 세력들도 지금 막 윤석열도 때리고 뭐 누군 또 한동훈으로 때리고 거기도 쪼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의 권력 남용, 뭐 사실 조작,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탄핵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에다가 광고를 막 때려 넣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뭐냐? 지금은 보수 진보 좌파 우파 할 상황이 아니다. 이건 국가의 총체적 위기다. 윤석열이 큰일 하나 하는구나. 대한민국 역사에 여태까지 모든 일들을 망쳐왔지만 딱 하나 해내는구나. 그게 뭐냐? 극우에서 극좌까지 모두 대동단결시키는구나.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이거는 사실 누구도 해낼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죽하면은 원래부터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 그리고 뭐 중도 진보까지는 뭐 진작 윤석열 초창기부터 비판을 해왔고 이제 어느 순간 중도를 넘어서 중도 보수 그리고 아예 보수적인 정치인들까지도 막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그 지지자들도 분노를 했는데 이제 하다하다가 극우로 분류되는 사람들까지도 저렇게까지 대동단결을 시키는구나. 물론 아직까지도 아주 센 그런 뭘 하더라도 윤석열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주 소수인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뭉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나라가 망조에 들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부랴부랴 대통령 2번 만난 게 다야. 그리고 명태균이랑 연락도 안 했어 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지금 거짓말이 드러난 셈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준석 씨도 당장 자기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니까 그 폭탄을 다시 대통령실 정진석 씨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고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로 나한테는 폭탄 던지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 막 핑퐁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너네들도 결국 똑같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저는 이준석 씨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유해한 굉장히 막 세련된 척하는 신자유주의자 그리고 일베의 이야기들까지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양복 입은 일베라는 생각까지도 정말 많이 든다고 비판을 많이 해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치 인생의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마치 좀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일베가 아닌 게 아니죠. 신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막 청년, 그것도 일반 서민 중산층들의 막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얘기하겠습니까? 그 전적으로 그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무식하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라고 친다면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럴듯한 이런 소위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둘 다 뭐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뭐가 더 심각하다고 볼지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닌 척하면서 자꾸 저렇게 일베들 그 주장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온라인 심리전과 여론전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입장에선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양도구요 꼬라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물론 저렇게 막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 품어안고 노골적으로 친일 뉴라이트들까지 끌어안아가지고 이제 독도까지 위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쳐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뻔히 명태균 씨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태까지 아닌 척 본인도 심지어 그 깊숙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쫙 깔려 있는데도 마치 아닌 척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이준석 씨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